틱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동작이나 음성 증상을 말합니다. DSM-5 진단 기준 뚜렛장애 A. 여러가지 운동성 틱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 틱의 질병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나타납니다. 두 가지 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B. 틱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지만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속됩니다. C. 18세 이전에 발생합니다. D. 틱장애는 물질, 예, 코카인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헌팅턴병, 바이러스성 뇌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속성,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A.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이 장애의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존재하지만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모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B. 틱 증상은 자주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지만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속됩니다. C. 18세 이전에 발병합니다. D. 장애는 물질, 예, 코카인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헌팅턴병, 바이러스성 뇌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E. 뚜렛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합니다. 잠정적 틱장애 A. 한 가지 또는 다수의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이 존재합니다. B. 틱은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으로 나타납니다. C. 18세 이전에 발병합니다. D. 잠정적 틱장애는 물질, 예, 코카인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헌팅턴병, 바이러스성 뇌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E. 뚜렛장애나 지속성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합니다. 틱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운동 또는 음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틱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틱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틱 양상은 특징적 방식에 따라 반복됩니다. 틱 증상이 거의 모든 근육과 음성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눈 깜빡임, 헛기침과 같은 특정한 틱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틱은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틱은 단순 틱이나 복합 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 운동 틱은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며 눈 깜빡임, 어깨 움츠리기, 팔다리 뻗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순 음성 틱에는 헛기침, 킁킁거리기, 꿀꿀거리기가 포함됩니다. 이는 주로 횡격막이나 구강인두 근육의 수축에 의해 발생합니다. 복합 운동 틱은 긴 시간 동안 지속되며 머리 돌리기와 어깨 움츠리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복합적인 단순 틱으로 나타납니다. 복합 틱은 성적이고 외설적인 몸짓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기처럼 목적이 있는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복합 음성 틱은 소리나 단어를 반복하기, 마지막에 들은 단어나 구를 반복하기 또는 비방이나 외설을 포함하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단어 말하기를 포함합니다. 욕설은 갑작스럽고 날카롭게 소리를 내는 것이며 대인관계에서 사용되는 부적절한 말과는 달리 운율은 없습니다. 틱 증상의 심각도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일부에서는 틱이 없는 기간이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틱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틱 증상이 지속된다면 중간에 틱이 없었던 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처음 틱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 동안 운동 또는 음성 틱이 없다면 잠정적 틱장애의 진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틱은 반드시 18세 이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틱장애는 전형적으로 사춘기 전에 시작되며 대개 4세에서 6세 사이에 시작되고 10대 때에는 새로운 틱장애의 발생 빈도가 줄어듭니다. 성인기에 새로운 틱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극히 드물며 이러한 경우는 대개 약물의 노출, 예, 코카인 되거나 또는 중추신경계가 손상해 바이러스성 뇌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10대와 성인에서 틱이 시작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처음 진단적 평가를 받는 청소년이나 성인에서 틱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면밀한 평가를 한다면 아동기 때부터 경미한 증상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뚜렛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했던 경우에는 지속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를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전에 지속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으면 잠정적 틱장애라고 진단할 수 없습니다. 틱장애의 발달과 경과 틱은 전형적으로 4세에서 6세 사이에 시작됩니다. 증상은 10세에서 12세 사이에서 가장 심하며 청소년기에 약해집니다. 틱장애를 가진 성인 중 다수가 증상의 경감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서 틱 증상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거나 악화되는 확률은 낮습니다. 틱은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영향을 받는 근육이나 음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틱이 나타나기 전에 전조 충동이라고 하는 불편한 감각을 느끼며 틱이 나타난 후에는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전조 충동과 연관이 있는 틱은 충동과 틱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불수의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틱을 해야 한다거나 이제 됐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동반, 이완 질환의 위험성이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틱장애가 있는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ADHD, 강박장애, 분리불안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10대와 성인들보다 높고 10대와 성인의 경우에는 새롭게 발병하는 주요 우울장애, 물질 사용장애 또는 양극성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및 예후인자 기질적 틱은 불안, 흥분, 피곤에 의해 악화되고 차분하며 활동에 집중할 때에는 호전됩니다. 방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나 저녁 시간에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나 과제에 집중할 때 틱이 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나 신나는 일에 시험, 흥미로운 활동은 대개 틱을 악화시킵니다. 환경적 틱장애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소리를 관찰하고 이와 비슷한 행동이나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따라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권위적인 인물의 교사, 감독관, 경찰을 대할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생리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은 틱 증상의 표현과 강도에 영향을 줍니다. 뚜렛장애의 중요한 위험 유전자와 틱장애 가족 내의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임신 합병증, 고령의 아버지, 저체중 출생, 산모의 임신 중 흡연이 틱의 악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틱장애의 기능적 결과 경도, 중등도의 틱장애 중 많은 사람이 기능적인 면에서 고통이나 손상을 경험하지 않으며 틱에 대해 의식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손상을 갖지만 중등도나 심지어 고도의 틱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기능적으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ADHD나 강박장애와 같은 동반 질환이 같이 있을 경우 기능상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틱은 일상활동의 기능을 방해하여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 갈등, 또래들의 괴롭힘을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업무나 학업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삶의 질도 저하시키고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뚜렛장애의 드문 합병증으로 스스로 얼굴을 쳐서 생기는 안구 손상, 정형외과적, 신경학적 손상에 머리, 목의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한 디스크 질환과 같은 신체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반 이완 많은 의학적 정신의학적 상태가 틱장애와 공존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ADHD와 강박 및 관련 장애가 흔합니다. 틱장애에서 나타나는 강박 관련 증상은 대칭성과 순서를 따지는 증상이 특정적이며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와 같은 치료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ADHD가 있는 아동은 파괴적 행동을 보이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하며 학습 문제로 인해 학업적 경과와 대인관계에 방해를 받는데 틱장애로 인한 정도보다 더 큰 손상을 초래합니다. 또한 틱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와 같은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대부분의 틱장애는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족, 학교에서 틱 증상에 대한 교육은 틱을 감소시키는 데 것에 중요합니다. 틱 증상에 대한 포괄적인 행동 개입은 약물 치료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에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등도 이상의 틱 장애 치료의 약물 치료가 80% 이상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 기간은 틱 증상의 호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복용한 뒤에는 양을 줄이기도 합니다. 틱은 분명 만성적인 질병이지만 전체적으로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